213쪽 필수 예제 17번부터 할게요. 자, 얘들아,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부등호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지. 이 표현이 나오는데 등호가 있으면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공식처럼 항등식으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근데 문제에 부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2차 절대 부등식으로 푸는 건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곡선으로 인식을 하고 얘를 x축으로 인식을 하는데, 곡선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니네가 이거를 막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x축이 있는 상황에서 곡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그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지금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거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는 사실하고, 두 번째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은 지금 봤더니 교점이 없잖아요.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 다음에 x축하고 곡선이 안 만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를 헷갈리냐면은, 여기가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되지 않냐, 막 그렇게 착각을 해.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2차식은 곡선인데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이 좀 없을 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을 구해 보시면 얘가 B'이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ac죠.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지? 자, 여기 a 제곱이 이렇게 있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지워지고 4 빼기 8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얘들아 사이값이잖아. 그지? 사이값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2의 사이값이라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해야지. 그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지붕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5. 그렇다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2에서 2인 줄만 알았어. 이걸 답이라고 적었더니 틀렸어. 왜 틀렸을까? 틀림없이 지금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틀렸지? 그렇죠. 멋진데. 자, 보세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을, 그러니까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면 얘가 빵인 경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도 빵이 되고 얘도 빵이 되거든. 그럼 4만 남잖아. 그죠? 4만 남잖아. 근데 4는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답에는
최종 답은 이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서술형 1번이에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2차 절대부등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써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정식으로 이름이 없는 건데 그냥 제가 만든 건데 2차 절대부등식 하면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 자, 봅시다.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줄게요. 워낙 중요한 유형이라서.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이, 근데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하였는데 곡선과 x축으로 읽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니네 생각을 해봐. 뭐야, 곡선이 x축보다 곡선이 2차 함수 곡선이 x축보다 항상 밑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하시냐면 그림부터 그려보시는 거야. x축이 있는데 항상 곡선이 밑에 있거나.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렸더니 첫 번째 a는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의 짝수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시면 9 빼기 a c예요. 그 다음에 그림처럼 그려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최고차항이 빵이 되는 이거를 집어넣어도 a가 빵이 돼도 6x가 남아요. 6x 더하기 3이 남지. 그러면 x의 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또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넣어봐야 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푸는 것인데, 그러면 얘네 둘 2a 제곱,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a, 이쪽으로 이항하면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 1, 3, 3이고 대각선으로 곱하셨을 때 플러스니까 이거죠. 그러면 2a 빼기 3,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과 마이너스 3의 가장자리지. 가장자리니까 2분의 3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 저기 0이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0도 있어야 되고 여기 2분의 3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 끝값으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죠? 그러면은 지붕 두 개 있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이거니까 최종 답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 위에 있는 거랑 중복이 되고, 자 봅시다. 그 밑에 거. 이거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 자, 우리가 이제 얘들아, 선생님이 2차 함수 할 때 너네한테 이거 가르쳤지. 차이 함수, 그지? 차이 함수. 보세요. 2차 함수를 fx로 세팅을 하고요. 직선을 gx로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 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직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즉 fx하고 gx가 이런 상황이지. 그런데 이렇게 직선과 곡선 상황이 되면 어려우니까 자 얘를 두 개를 연립합니다.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제곱 빼기 4kx 플러스 1이 2x 빼기 k제곱보다 위에 있는 것인데,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x제곱 빼기 2k 플러스 1 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건데 요 그림은 이거지. 그러면 요 그림은 뭐냐면 요 밑에다가 차이 함수를 그리시면 여기가 x축이고 붕 떠 있는 거지. 요 붕 떠 있는 그래프가 차이 함수예요. 이 아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보다는 밑에 있는 그림이 훨씬 심플하고 우리가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곡선 0은 여전히 x축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야, 이제 선생님이 요 얘를 이렇게 쓸게. all x로. 알았지? 원래 있는 수학적 기호인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더라고. 글씨 쓰기 귀찮아서 글씨 쓰기 요 하면은 all x에서 a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수학 기호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만 때리시면 되겠네요. A, C. 근데 그림을 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죠. 그러면 4K 제곱에서 이거 빼니까 3K 제곱 더하기 4K 이렇게 되고요. 3K 플러스 4가 0보다 작고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사이값이네. 이 둘의 사이값이기 때문에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예제 18번에 별표 100개. 자, 별표 100개를 치고서 얘들아, 이거를 풀 때 애들이 여기 풀이를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면 되게 얘들아 헷갈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읍시다. 반드시 모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엄청 쉬워요. 근데 애들이 모든 그림이라고 해봐야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그리기 싫어서 어렵게 푸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래프가 뭐냐면 어차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봐봐, 최고차항이 0보다 클 때는 요 그림 3개 중에 하나예요. 그지? 어차피 그림 요거 3개 중에 하나고 최고차항이 음수면 어차피 요 그림 3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요 그림을 세팅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거든? 근데 애들이 이거를 막 외워서 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니네가 헷갈려요. 자, 잘 들어. 얘는 무조건 곡선이야. 얘는 무조건 x축이야. 봐봐. 1번 봐봐.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걸 찾는 거야. 이 중에서. 곡선이, 그러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이라고 놓고, 좀 제발 이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거든. 봐봐. 이 6개 중에서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그림을 찾는 거야. 그러면 1번은 되죠.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2번도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 근데 봐봐. 3번도 자, 여기 요 부분에서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지. 그지?
그런데 4번은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 없어요. 5번도 없지. 6번이 있는 거지. 그러면 1번의 답은, 자 봐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a가 0보다 클 때고 4번, 5번, 6번은 a가 0보다 작을 때인데, 그지? 근데 이제 애들이 외워서 푸는 애들은 그냥 풀이 보고서 막 외워서 풀거든요. 그럼 항상 1번, 2번, 3번을 빼먹어. 자, 요 그림을 필기를 하시고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6번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1번의 답은 일단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게 A가 0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해당하는 거는 뭡니까? 자, 저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6번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크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인데 얘가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그림이고 얘는 6번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도 되고 이 케이스도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경우를 분류했기 때문에 최종 답은 합집합으로 가셔야 돼요. 5어로. 그러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게 A가 0보다 큰 거고 6번에 해당하는 그림을 해보면 이미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를 여기서 고려를 하시면은 짝수 판별식은, 자, B'이 2예요. 4 빼기 A제곱이 0보다 크죠. 그럼 얘네들도 이쪽으로 옮기시면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아서 A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예요. 근데 이쪽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는 쉼표야, 엔드야.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붕 두 개 있는 녀석이 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이거예요. 근데 이 녀석과 1번에서는, 자, A가 0보다 큰 것이 답인데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분류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최종 답은 얘네 둘을 합집합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0. 노란색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렇게 그려지지. 자,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를 합집합으로 가야 된다 그랬지. 합집합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합쳤어. 그럼 얘는 답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또는 x는 0. 얘가 최종 답이에요. 그 제가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 오케이? 수학에서 쉼표는 교집합이야.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내가 이제 그랬지.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잘 못하면 앞으로 답을 못 구해. 여러분들이 답을 못 구합니다. 자, 뭐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필기를 하셔도 되고 반드시 여기는 지금 제가 푸는 방법대로 해야지 안 헷갈려요. 합집합이 뭐고 교집합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가 얼추 되셨으면 2번을 풀어볼게요. 근데 무조건 이 문제를 푸실 때 저처럼 기껏해야 그림 6개야. 이걸 다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저 그림 없이 그냥 풀잖아요. 요 그림 없이 애들이 이것만 보고 풀잖아. 못 구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2차식은 곡선으로 봐야 되고 0은 x축으로 봐야 되고 그래프로 판단하셔야 돼. 그래프로. 자, 이제 2번을 풀어볼게요. 2번. 자, 요것이 1번 답이었죠. 그러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얘하고 반대말인데. 그래. 아까 1번은 자, 1번의 답은 1번은 1번, 2번, 3번, 6번 그림이 되는 거잖아.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는 1번, 2번, 3번, 6번인데 자,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은 곡선이 x축보다 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얘도 존재하지.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2번에 해당하는 그림은 자,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는 게 4번이랑 5번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봐봐, 얘들아. 집합 A하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이면 집합 A랑 B의 합집합은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 거고 집합 A랑 B의 교집합은 2번을 얘기하는 거였지?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집합이 있어. 어떤 모임이 있는데 자 얘가 전체가 있어. 전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교실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자, 집합 A를 안경 쓴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교실에는 안경 쓴 사람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집합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집합의 연산이 4개인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있고 차집합은 나중에 배우고 근데 여집합은 뭐냐면 그냥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자면 여기는 여자고요. 여기가 안경을 쓴 사람이면 여기는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고 이 둘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집합이라고 해요. 여집합.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빨리 이제 집합을 배울 건데 집합을 원래는 집합이 모든 수학이 기본이기 때문에 집합을 배운 상태에서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첫 번째 단원이 집합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나서 소인수분해를 배웠었는데 갑자기 집합을 날려버리더라고, 중학교 수학에서. 근데 아무튼 이게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봐봐. 얘네 둘은 반대말이지. 얘네 둘은 반대말이야. 그러면 얘가 집합 A면 얘는 이 녀석의 반대말이야. 반대말. 여집합. 그러면 실은 이 개념을 아는 친구는 1번 구한 다음에 2번 답이 이거의 반대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단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럼 2번은 4번이랑 5번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이제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4번이랑 2번의 답은 2번을 푸는 겁니다. 자, 4번이랑 5번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상황이 되려면 A 값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교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짝수 판별식을 때리시면 짝수 판별식이 4 빼기 A의 제곱이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A 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 A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와 2의 가장자리야. 그러면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하고 2의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예요. 근데 0보다 작은 것도 포함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잠깐만 이거 왜 반대말로 안 나오네.
좋아. 아, 여기가 X가 아니네 또. A네. 4번. 그러면 2번 답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2번 답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2번 답은 근데 정확히 반대말로 안 나오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 감을 못 잡은 애들은 맨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실 때 반드시 6개를 다 그려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알았지? 원래는 1번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이야. 자, 볼게요. 여기를 좀 더 풀어줘야 되겠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근데 얘를 보시면 잘 들어 얘들아. 자 보세요. 선생님 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인데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그리면 어떻게 해? 자 453번을 풀어보면 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를 줬어. 그러면 얘는 그림을 3개만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3개만 그려보면 되지. 그지? 최고차항이 0보다 큰 걸 아니까 얘가 해를 가져야 된대요. 그럼 얘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생겨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는 이 첫 번째 케이스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만 풀면 되는 거지. 그죠?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요. 용어로 푸시면 되는 거죠. 454번은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 근데 내가 걸어친 부분에다가 A에다 3 넣으면 이게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먼저 그려놓고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근데 얘는 다 위에 있지.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럼 얘는 안 되지.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그림은 이 6개 중에서 요거 2개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위에 거는 A가 0보다 큰 거고 밑에 거는 A가 0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A에 해당하는 게 A 빼기 3이니까 A 빼기 3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얘를 구해보면 B'이 A 빼기 3의 제곱이고 A, C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A제곱 6A에서 이거 빼면은 4A 9에서 6을 빼면은 플러스 3 뭐 이 정도는 암산되지 않을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A가 3보다 작아.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 1이 있고 3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이값이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그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최종 답은 2라고 3, 4이죠. 근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 드모 들어가는 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을 빨간 마이너스가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 자, 보세요. 밑에 있는 거. 애매.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는데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려. 뭐지?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는데. 내가 이제 그림 안 지웠잖아, 그지? 그림 안 지웠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봐야지.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이 단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케이스는 안 되죠. 이거 세 개는 다 안 되지.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대. 근데 해가 단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케이스는 이 그림이지. 그죠? 연두색이지.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거가 단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문제에서 얘는 A의 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연두색 케이스잖아. 그럼 뭐야? 판별식이 0인 거구나. 니네 이거 일일이 다 풀이를 외워서 풀면 되게 헷갈려요. 기껏 해봐야 그림은 이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곡선과 x축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알았지? 근데 풀이에 보면 막 케이스별로 막 이렇게 하라고 돼 있을 거야. 근데 풀이처럼 풀면 이게 되게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RPM을 보시면 RPM에 이거 지금 요 필수예제 18번 문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유형 두 개에 걸쳐서. 그러면 아무튼 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A의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이야. 뭐야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풀면 A 빼기 1 A 빼기 3은 0이고 플러스인데 A는 마이너스 1하고 A는 3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답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 둘 다 답인가? 안 되죠. 얘가 안 되지.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를 봤더니 그지? 이 답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돼. 집어넣었더니 뭐 남는 거는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이것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답에서 지우고 얘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나시고, 그러니까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푸시고 나서도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경우를 따져보시고. 자, 봅시다. 발전 19번의 별표 100개.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자, 여기 빈칸이 많지. 빈칸이 많으니까 자, 필기를 합시다. 자, 판별식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아니다. 판별식을 쓸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판별식을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니네가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조건 근이 2개고 판별식이 0이면 무조건 근이 1개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다 두실이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다 두허라고 무조건 100%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개수가 실수여야 합니다. 개수가 실수이어야 함. 자, 옛날에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애들이 어려워해서. 근데 2차 방정식 개수가 반드시 실수일 때만 판별식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iX제곱 플러스 2i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개수가 i인 잠깐만 요거를 마이너스이라고 하자. 자, 이 상황이 되면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면 허수 중근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되게 디테일한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중근은 그냥 중근이라고만 쓰잖아. 이게 실수 중근도 있고 허수 중근도 있어 원래. 근데 그래 이거 아무튼 판별식은 무조건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쓰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2차식이어야 2차식이어야 합니다. 2차식이어야 함.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인데 A, B, C가 실수가 개수가 돼야 되는 2차식이어야 판별식을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만 사용 가능해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니네가 판별식의 부호를 보고서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텐데 3번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x가 모든 실수야. 그럼 이럴 때는 직선이 얘랑 두 번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니네가 판별식 부호만 이제는 실은 판별식을 쓸 때 요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할 때만 쓰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봐봐. 곡선이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이 되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때는 판별식이 0이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2차 함수를 그리실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 위에서만 그리지.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의역은 항상 노란색으로 그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면 내가 2차 함수 곡선을 이렇게까지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그림처럼 정의역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는 그냥 판별식을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를 보고서 이걸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의역이 제한되잖아요. 그럼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면 얘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다가 자 계속 평행합니다. 두 점으로 가는데 자 요거를 조금만 짧게 그려보자. 그렇지. 좀 길게 그려보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두 번 만나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직선이 한 번 만나는 순간이 이것만 있어야 되잖아 원래 판별식에 따르면. 그런데 이 하얀 직선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은 직선이랑 곡선이 한 번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러면 어이씨 이때도 중구를 갖는 경우가 생기고 이때도 중구를 갖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범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판별식을 쓰지 않고 여기다 적읍시다. 판별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 판별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래프로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 봐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무리 함수, 분수 함수,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함수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러한 다양한 함수들을 치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부 2차식으로 만들어요. 2차식. 여기서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되게 앞으로 함수를 막 계속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데 그 함수들을 전부 다 2차식으로 만들어. 그러면 2차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2차식이 의미하는 게 얘는 2차 함수도 되고 2차 방정식도 되고 2차 부등식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니네 중학교 때 2차식의 특권을 가르쳤잖아. 2차식의 특권은 뭐야? 2차식이면 판별식을 쓸 수 있고, 그치?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고, 최대 최소를 쓸 수 있는 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오로지 2차식만. 근데 니네가 이제 분수식, 무리식, 지수식, 로그식, 삼각함수식, 3차식, 4차식들을 다 배울 거거든? 걔네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로 다 문제를 푼다고. 근데 어디 갔어? 요 아이들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서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는 자 x의 범위,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만 쓰는 거야. 그거 말고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자 봅시다. x가 0부터 3 사이야. 근데 이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문자지. 그럼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축이. 그러면 니네가 환장하겠네. 얘가 곡선이고요.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일단 x축을 그렸어. 근데 0하고 3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좋아. 대충 0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근데 0하고 3 사이에서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이거죠. 제가 그림을 여러 개를 다 그려줄게요. 다 그려줄게.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상황이 되면 되지. 두 번째. 이렇게 된 상황도 되지. 세 번째.
이렇게 된 상황도 되지. 네 번째. 이렇게 된 상황도 되지. 지금 여기 등호 들어갔죠? 자, 잘 들어. 이제는 막 판별식 쓰면 안 돼. 이걸 딱 보는 순간 에이씨 나는 판별식을 쓸 수 없구나. 나는 무조건 그래프로 판단해야 되는구나. 봐봐.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다 되지. 곡선이 그러니까 0하고 3 사이에서 그지? 곡선이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잖아요. 그럼 봐봐. 선생님. 여기가 F0인가요? 선생님,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F0인가요? 선생님,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F0인가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F0인가요? 선생님,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F3인가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F3인가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F3인가요? 여기가 F3인가요? 자, 제가 이제 풀이에서는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 좀 이따 이걸 다 그리세요. 다 그리면 뭐야? F0이 첫 번째 조건은 F0이 X축보다 밑에 있는 케이스는 이거 두 개지. 근데 이 그림이랑 이 그림도 되는 거지. 그럼 등호 들어가죠. 그 다음 엔드야. F3이 음수이거나 0이어도 되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 4개 다 0하고 3 사이에서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fx를 잡으면 여기서는 F0이 여기다 빵빵 들어가니까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고 F3은 자 F3은 9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거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예요.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를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위에 거는 이거고 밑에 거는 이거죠. 지금 두 개 있는 데는 최종 답은 이거지. 이걸 되어 있어야 돼. 그죠? 지금부터 여기 있는 그림을 다 그리세요. 그 풀이에다가 판별식을 쓸 조건도 다 필기를 하시고 이제 지금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답을 못 구해요.
이거는 퉁퉁이 문제랑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맨날 그 싸움 하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퉁퉁이 문제 풀 때 항상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차 부등식 풀면서 퉁퉁이 문제를 풀 텐데, 응? 제가 부등식은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나갈게요. 천천히 자세하게.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 특이한 문제가 있으니까 458번을 풀어줄게요. 다 적었나요? 자, 보세요. 지금 방금 푼 문제는 여기 정의역에 x의 범위가 둘 다 등호가 들어갔었어. 등호가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역에 등호가 안 들어가. 정의역에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이걸 애들이 퉁퉁이 문제만큼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너무 또 디테일하게 가르치면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답을 못 구한다니까. 답을 자, 들어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등호가 안 들어가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요 범위에서 이 곡선이 직선보다 위 아래야. 항상 위. 그래?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3ax 플러스 8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 요 범위에서만. 그런데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차이 함수로 만들면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x가 아니구나. 어머, 대환장 파티네 이거. 2x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3ax. 잠깐만. 맞아, 이거 내가 뭐 잘못 썼나? 아닌데 이거 보고 했는데. 그렇지. 좋아. 그러면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서 이제 우리가 차이 함수를 만들었어. 그러면 저 범위에서 여기 있는 이 곡선이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요 범위에서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케이스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는 그림을 4개를 나눠서 그려드렸는데 요 케이스도 되고, 그죠? 요 케이스도 되고. 아니, 그냥 4개 다 그릴게요. 이 케이스도 되고, 요 케이스도 되고, 이 케이스도 되고, 요 케이스도 되죠. 근데 자, 잘 들어. 보시면 여기가 f-2야. 얘는 여기가 f-2야. 근데 여기 비어있어. f-2야.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f-2가 0보다 작거나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요 안에가 F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은. 그지? 지금, 자, 여기에 이 지금 원래 있는 부등식에 등호가 없잖아. 곡선이 X축이랑 만나는 건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얘하고 얘가 안 만났잖아요.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잠깐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되지. 봐봐. 지금 여기 요 보면은 이 빨간색 점하고 얘는 비어 있잖아. 그럼 둘이 안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보시면 여기가 F1이고 여기도 F1이야. 이 그림 두 개에서는 F1이 밑에 있는데 요 안에가 지금 비어 있잖아.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하얀색 점 칠하는 데가 F1이고 하얀색 점 칠하는 데가 F1인데 자 원래 있는 X의 범위에는 1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F1이 0이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F-2부터 구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제가 이제 fx로 잡으면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a제곱 빼기 3a 빼기 12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 8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6a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양변에서 마이너스 2를 날리면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럼 얘는 a 빼기 1, a 빼기 2, 0보다 크나 같고 양 끝값이 돼요. 그 다음에 F1을 구해볼게요. F1은 자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시면 a제곱 빼기 3a 빼기 10이야. 그러면 a제곱 빼기 3a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면 얘는 a제곱 빼기 3a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a 빼기 2, a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거 플러스지. 그럼 얘는 사이값이야.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 1, 2, 5야. 하얀색은 이렇게 들어가고 빨간색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구해보시면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답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1 또는 2부터 5까지 얘가 최종 답이에요. 오케이? 봐봐. 이 문제를 어렵게 꼴라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선 하나만 그으면 문제가 또 되게 어려워져. 이쪽에 등호를 쳐요. 자, 이쪽에 등호를 치면 어떻게 자, 봐봐. 지금 요 문제 답은 이거야.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은 등호를 한 군데만 쳐. 그러면 자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자 등호를 한 군데만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1이야. 그러면 이때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찾으려면 자 첫 번째는 그림을 이렇게 항상 요 그림하고 따로따로 그림이 낫겠지?
얘들아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을 엄청 많이 곱씹어 보셔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그림도 있을 거고 한쪽에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둘 다 등호 들어갔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렇게 바뀌면 첫 번째 여기 F-2가 이거고 여기 연두색이 F-2야. 여기가 F-2이고 여기 안에가 F-2야. 그러면 F-2는 0보다 작거나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다음에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되죠. 그지? 그 다음 여기가 F1이고 여기도 F1이야. 그러면 F1이 음수인 거 맞아? 근데 여기 색칠되어 있는 데가 F1이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데가 F1이에요. 하윤아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여기는 안 되죠. 여긴 들어가도 되는데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퉁퉁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퉁퉁이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오잖아요.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항상 그림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스텝 2부터 465번부터 풀어줄게요. 잘 봐봐. 근데 니네가 이제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맨날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가 전부 다 대수하고 미적분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때 이 지금 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물어봤어요. 얘는 쉽네. 얘는 자 x, n, o, 마이너스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되죠. 근데 n이 지금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x 빼기 n, x 빼기 n, x 빼기 o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갈등이 생기지. n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 얘는 그림이 두 가지죠. n이 5보다 클 때, n이 5보다 작을 때. 이런 상황도 되는 거고 이런 상황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3개가 돼야 된대. 자, 이때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푸냐? 첫 번째, n이 5보다 작을 때 볼게요. 여기 5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0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n은 지금 자연수예요. 근데 자, 이때는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n이 있고 5가 있어. 하고 힘들어. 등호가 들어가니까 얘를 포함해서 5까지 정수가 3개가 돼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확실히 들어가면 되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도 되지. 그지? 근데 2를 터치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n인데 n이 2하고 3 사이에 있는데 3에는 들어가면 되죠. 2에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이때는 n 값이 3 한 개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5보다 크면 여기 5가 이렇게 있어. 6이 있어. 7이 있어. 8이 있어. 9가 있어. 여기를 잡고서 정수가 3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 되지. 2차 함수 곡선이.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되지. 근데 8은 건드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n은 7하고 8 사이가 돼야 되는데 7이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n이 7만 되지. 두 개를 더하면 답은 7입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여기 있는 부등식과 부등식의 해랑 같은 부등식을 물어봤어. 그래서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좀 시간 되게 오래 걸리겠지. 그죠? 시간 되게 오래 걸릴 느낌인데, 근데 절대감 있는 그래프를 하자. 일단은 자, 성실한 마음으로, 자, 성실하게 0하고 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0하고 2 사이일 때, 세 번째 케이스는 2보다 커는 같은데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죠. 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x.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4 붙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얘네 둘이 이쪽으로 오면 2x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최종 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교집합을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저 동그라미 친구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죠. 그 다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그대로 나오고 1 집어넣어.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얘는 지워진단 말이야. 얘는 뭐야? 모든 실수야. 항상 돼. 근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교집합은 모든 실수와 이거의 교집합은 저 범위죠. 그지? 그 다음 x가 2보다 커. 그대로 나오고 x가 2보다 커. 그대로 나오고. 그럼 얘는 2x가 5보다 작으니까 x가 2분의 5보다 작아.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을 여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거 두 개의 합집합, 이거 두 개의 합집합, 이거 세 개의 합집합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0, 2, 2분의 5인데 제일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여기에 비워져 있던 0을 얘가 와서 메꿔줘요. 메꿔주고 2는 비어있어.
그 다음 여기에 비어있는 2를 얘가 와서 메꿔줘. 근데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요. 얘를 가지고서 부등식을 작성하는 게 낫지. 이걸 하나하나 다 풀고 있는 것보다. 얘를 보고서 그래? 그러면 2x 플러스 1 2x 빼기 5 답이 사이값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해 보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5가 0보다 작죠. 이거를 찾으면 되지. 3번이네. 그지? 자, 그런데 자, 절대값 비호가 두 개가 있는 부등식을 풀라고 하니까 몹시 피곤해. 그죠? 자, 그래프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프로. 자, 답이 이거였지. 그래프로 풀었어. 자, 봐봐. 지금 이 경우에 따라서 만든 건데 얘가 1차 함수지.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요 그래프는 자, 절대값 비호가 두 개가, 그러니까 짝수개가 있을 때랑 홀수개가 있을 때랑 다른데,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식에다 빵 집어넣어봐. 2지. 그럼 여기가 2야. 여기 있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빵 2니까 2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봐. 1.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또 2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평평하게 나와요. 평평하게 나오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집어넣어봐. 2분의 1 플러스 여기다가 2분의 1 빼기 2니까 이거 두 개 더해도 2지. 항상 평평하게 나와.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대충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그럼 4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4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좌우가 똑같이 대칭되게 그려져요. 근데 문제에서 이 빨간 녀석이 y는 3보다 작은 데를 찾으래. 그럼 아까 마이너스 1일 때가 4였잖아. 그러면 여기다 3 넣어볼게. 3 넣어봐. 4지. 좌우가 대칭되지. 선생님 y는 3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푸는 게 뭐냐면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죠.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봤더니 대칭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2지. 항상 좌우가 대칭되게 나와. 여기 숫자 앞에가 1이면 똑같으면. 그러면 그러는 상태에서 여기가 2분의 5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왜냐하면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5 사이에서는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죠. 근데 이걸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5 사이에서는 연두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지. 답이 똑같죠. 자, 보세요. 그래프로 풀 것인가? 아까처럼 나눠서 풀 것인가? 여러분들 몫인데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하루 뭐 날 잡아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얘를 그리래. 근데 여기가 반드시 플러스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1, 3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칭되게 그려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인데 얘네끼리 간격도 똑같지.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1, 3, 5가 되면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그려져. 항상 이 가운데 있는 거에서 최소로 가자. 근데 짝수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얘를 뭐 자주 그릴 텐데 얘는 아까 내가 어떻게 풀었어? 대충 요 근방에 0 한 번 집어넣고 4 한 번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0 집어넣어봐. 4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0,4야. 4를 집어넣어봐. 3 더하기 1이니까 4지. 똑같이 대신되게 그려진다고요. 근데 짝수계 있을 때 2하고 3 사이에서는 항상 평평하게 나와. 여기다가 뭐 의심되는 거 뭐 2도 한 번 더 보고 2분의 3도 한 번 더 보고 2분의 5도 집어넣고 요거 세 개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항상 이 값이야.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1,2인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래프로 가르치면 애들이 거부감이 있어. 근데 니네가 이제 아까 이걸 계속 풀다 보면 아씨 그래프 그리는 걸 빨리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하이 참. 잘 들어. 지금 하는 게 엄청 중요해. 선생님, 이 새끼는 답이 사이값인데 얘는 가장자리예요. 그래?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뭐야? 그러면 A, 스몰 A 너는 마이너스겠구나. 스몰 A 네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답의 모양이 바뀐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자, 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14x 빼기 1. 아 근데 A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죠? 아이씨 개념이. 자, 좋아. 그래도 귀찮으니까 자,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온 거는 14x 빼기 1 10x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를 푼 건데 A가 음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얘를 전개해요. 일단 얘를 전개하시면 140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은 0인데 얘는 얘가 아니야. 최고차항이 음수가 아니니까. 그럼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인 거지. 그러면 스몰 a는 마이너스 140이고 스몰 b는 24하고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b는 24야. a는 마이너스 140이야. 이거 4의 배수냐? 4의 배수네. 마이너스 4로 나눠. 이거 4로 나누면 뭐니? 35니? 근데 마이너스 4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는 반대로 바뀌고 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의 사이값이지. 오케이. 자 일단
숙제는 개념 원리 216까지. 그러면 217하고 218은 제가 풀어드려야 돼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려야 되고, RPM은 어디까지 푸시면 될 것 같냐면, 오씨, RPM 맞습니다. 지금 니네 RPM 어디까지 풀어져 있니? 하나도 안 풀어져 있니? RPM은 안녕. RPM은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야 되냐면 800. 아직 기다려. 아직 수업 중이잖아. 800. RPM은 849번까지인데 중간중간에 문제 어려울 거야. 근데 물론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테니까, 자, 질문할 문제를 골라놓으세요. 자, 오늘은 테스트가 없으니까 오늘 배운 부분 푸시기